자, 36페이지. 다음명은 챕터 4년고요. 수학적 기납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에서 배울 건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아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예고를 하고 갈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건 바로 뭐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것이 이제 알자면 기납법을 이용한 증명. 너네가 굉장히 증명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겠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납적 정의입니다. 일단 기납적 정의가 뭐냐라는 단어부터 설명해 볼게. 바로요, 우리 등차 수열의 정화식이 뭐였는지 기억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a의 x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에다가 뭘 더해라? d만큼을 더해라. 또 주 하나 등비 수열의 정화식 불러봐. 응? a 곱하기 뭐? 그렇지, 곱하기 r.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웃한 한들 간의 식으로 수열을 정의해주는 방법을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봐.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라고만 주면 등차 수열에 뭐는 줬지만 뭐는 안 준 거야. 등차 수열 식세로는 두 개 정도가 필요하잖아. 그 중에 뭐는 줬는데 뭐는 안 준 셈일까요? 공차죠. 공차는 줬는데 항을 안 알려줬으니까 식을 세울 수는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귀납적 정의, 수열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이웃한 항들 같은 예식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A의 원은 3입니다. 뭐 이와 같은 정보, 항에 대한 어떤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정보를 줘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항 간의 식,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점화식과 항의 정보, 뭐 A1이 얼마나라든지 아니면 A1이 얼마고 A2가 얼마나라든지 그런 간단한 항의 정보를 통해서 그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실 벌써 우리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알고 있던 거네? 이미 배운 거예요. 또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이 두 개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이런 식이 아니라 낯선 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한번 보자고 민준이 또 딴지 바로 시작하네요. 진짜 바로 시작하네요. 시작하네요. 1분 만에. 네? 바로 딴 데 보네요. 진정한 AH가 너일 것 같아요. 진짜. 자, 1번. A1 1이고 A의 n 플러스 1은 E의 n 플러스 1이라는 어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A의 5, A의 5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야, 이런 유형은. 왜냐면, 봐. A의 1을 아니까 A2를 알 수 있지. 네. A2를 하니까 A3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만 계속 해나가면 A5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장난삼아 해봅시다. A1 1이니까 현재야 A2 얼마야? 3. A의 3은요? 7. 이렇게 하니까 이거 벅거리기 좀 그런 거 아니죠? 빨리빨리 나오면 안 돼. A4는요? 아니, 눈이 나빠서 왜 여기에 내가 다 써주는데 왜 고개를 바꿔 한 번 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아니, 학원에 오는데 안 보이는, 심지어 일찍 와서 앞에 쳐 앉으세요, 그러면. A5는 뭐예요? 31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좀 장난 쳐봅시다.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A1은 이래요. 자, 그 다음. 자, 할머니께 말했지만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A의 n 만큼을 곱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n이다 이렇게 나왔다. 더 복잡해 보여. 근데 천천히 장난치면서 하면 돼. 자, 주환이가 합니다. A2는 당연히 n에 1 집어넣는 거지. 네. 뭐야 그러면? 오, 머리로 바로 해버려서 마이너스 1에다가 A의 1에다가 숫자 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네.
좋아요. 자, 그러면 성원이 A의 3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뭐 플러스 뭐, 바로 계산하면 뭐 플러스 뭐까지만 풀어서 말하자.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에다가 2를 한 거네. 플러스 A겠고요. 자, 그 다음 시영아 A에 4 하겠습니다. A에 4 한다는 뜻은 N에 뭐 집어넣겠다고? 3 집어넣고 한번 해보자. 뭐 플러스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3. 그렇지. 그래서 숫자는 2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A에 5 하겠습니다. 자, A5니까 4를 집어넣을 거겠지? 그러니까 2 플러스 4. 그래서 얘는 여섯 번째다. 6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3번. 가자 보자. 3번은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 얼마다? 각각 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2가 A의 N 플러스 1과 A의 N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좀 관계식이 바로 이웃한 두 개 말고 세 개가 엮여 있는 식이 나온 거지. 그리고 이거 대체로 그냥 보통 인간이라고 이거 들어갔을 텐데. 정규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면 이거 들어갔을 텐데. 그 다음 숫자가 되기 위해서 전 거랑 전전 거를 더해가는 거 뭐지? 자, 몰라도 일단 한번 해볼게. 이거 그럼 분명 기억날 거야. A1 1이야. A의 2가 1이야. 그러면 자, A 3번이 얘 더하기 1이가 2지.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3. 그럼 그 다음은 또 얘의 직전 거랑 전전 거 더하면 얼마? 5. 그 다음 8. 쭉쭉쭉 가지. 뭐 나보고 구하는 A의 5야. 당연히 5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얘랑 더해서 그 다음, 또 얘랑 더해서 그 다음, 전이랑 전전 더해서 그 다음,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보여줄지 들어보고 있지 않을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처음 들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아니면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장난으로 한 번째로 해봤을 것 같은데. 그때 사라졌네요. 안 해봤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야? 뭐 배우는 건 아닌데 그냥 여기 있다고. 나중에 수학과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공부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과 식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식을 다 구해낼 수가, 아니 값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정하시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자, 등차. 다 아는 거니까 빠르게 정리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갈게요. 등차 수열. 자, 당연히 A의 N 플러스의 1은 AN 플러스의 D다라고 주면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읽히는 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어떤 정보를 준 거야? 덩달아 뭐도 준 거야 이거? 공차가 D다라는 사실을 준 거지. 맞냐? 네. 근데 등차 수열을 표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표현. 봐봐. 가운데의 두 배는 양옆의 합이야.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게 무슨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등차. 이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물론 이 표현으로는 공차를 알 수 있냐 없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른 뭐 A3은 얼마나 따로 주겠지 문제. 아무튼 이걸 보자마자 등차라는 걸 읽어내시고,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 한번 해보면 등비도 다음 항으로 가려면요 전항에다가 R만큼을 곱하세요 라고 주면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읽힘과 동시에 뭐가? 공비가 아니구나까지 좀 친절한 식이고요. 네. 물론 이런 표현도 있었어. 자, 등비 수열은 가운데의 뭐가? 제곱. 제곱이 양옆의 뭐다? 오. 곱이다 라는 이 표현도 있었어. 당연히 이것도 보자마자 등비 수열임을 읽어내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뭐 공비라든지 그런 정보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당연히 다르게 뭐 A2는 얼마 이렇게 주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이거 당연히 여기 반응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항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보겠습니다. example. 첫 번째 문제. 1번. A의 1은 1이다. 뭔가 첫 항을 준 것 같고, 그 다음, 바로 D는 1 없으니까 D 얼마인데? 3이다. 등차라고 바로 읽으시면 되고, 11번째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A의 1은 1에다가 30만큼 더하면 되니까 31. 그렇지. 이 단원이 개념은 되게 쉬워. 현실이 다를 뿐 이거 쉬워요. 자, 2번 A의 1은 12고 A의 2는 9다라고 준 다음, 그 다음 가운데 두 배가 양옆의 합이야. 바로 뭘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걸 줬으니까 이제 공차를 찾자. D는 얼마? 마이너스 3 좋습니다. 따라서 A의 1내분은 12에서 얼마 빼줘? 35 마이너스 18.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냥 대놓고 첫 항이 4고요. 공비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줬네요. 따라서 A의 11 빠르겠습니다. 얘는 4
곱하기 3분의 1 전체 몇 승? 10등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첫 항이 1이고요. 그 다음 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4라는 걸 준 다음 가운데 제곱이 양옆에 곱이네.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면 공비 I이 얼마고? 2 이렇게 나오고 A의 11은 첫 항 2에다가 공비 10번만 곱하자. 정답은 2048이라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등차, 등비는 당연히 알던 대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화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봐 1번 같은 거 이거 보자마자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치? 일반항이 뭔지. 당연히 얘도 당연히 이상하게 생겼고요. 얘도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당연히 등차랑 등비가 아닌 게 더 많을 테니까 모르는 정화식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 딱 두 종류만 오늘 배울 거라고.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등차 수열 틱하게 생긴 녀석. 등차 수열처럼 비슷한 것 같은 등차 수는 아니고 이런 녀석을 나는 등차 수열 틱하게 생긴 녀석이라고 부를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바로 A의 n 플러스의 1, 즉 다음 항으로 가려면 전항 A의 n에다가 뭔가를 더 할 건데 자 여기가 그냥 상수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지. 근데 예를 들면 n 플러스의 1 이러면 등차야 아니야? 등차는 아니지. 마찬가지로 저런 데가 뭐 n 제곱이야. 그럼 등차는 아니죠. 하지만 뭔가 규칙을 갖고 있기는 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AN에다가 FN 어떤 규칙이 있는 하지만 등차는 아닌 것들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나는 등차 수열 틱하다고 부르고요. 이렇게 웃음이 마녀의 이게 장난기가 될까요? 그냥 자꾸 옆에서 이지랄해요. 아니 그랬어도. 방해할 거면 여기 앉아있지 말래. 진짜 방해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민준이 잘못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비수열 틱한 녀석도 배울 거야. 어떤 거냐면 다음 항 A의 n 플러스 1에 가기 위하여 A의 n에다가 자 상수를 곱하면 이게 등비수열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해라 라든지 아니면 뭐 루트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을 곱해라 라든지 등비는 아니지만 아무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긴 해서 나름의 규칙이 있어 보여. 즉 FAN 곱하기 F의 N, n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야. 요렇게 생긴 녀석이 아예 거의 등비처럼 보이지만 등비는 아닌 등비 틱한 녀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얘네들 왜 내가 등차 틱, 등비 틱하다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뭔지 기억나요? 당연히 알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걔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 야, A2는 A1 플러스 몇 D? 1D. A의 3는요, A2 더하기 몇 D? 당연히 1D. 당연히 그 다음으로 가면 D 더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뿅뿅뿅뿅 해가지고 A의 N 하고 내가 A의 N은 A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의 D다라고 이렇게 쭉 세로로 나열을 써봤어. 그 다음에 이 식을 죄다 그냥 무슨 셈 해버리니까 덧셈을 해버리면 A2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좌변 우변이 지워지면서 A의 N이라고 하는 것이 A의 1에다가 D가 여러 개 있네. 몇 개 있는지 잘 세보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그랬었지. 그런 식, 이 방법을 그대로 저 친구한테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등차 틱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렇게 풀면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보자.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그냥 N이라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어차피 오른쪽에 있군요. 그냥 예제를 바로 푸는 느낌으로 할게. 그러면 예제를 바로 풀자. 자, 오른쪽 예제 보세요. 바로 예제 풀이랑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자,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 항 A의 1은 1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A의 n 플러스의 1은 AN 더하기의 n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나보고 찾아낸 게 10항을 구하래요. 자, 한번 쭉 써볼게. 주하나. 제일 기본적으로 1부터 한번 대입해볼까? A의 1은? A의 2는? A1 플러스? A1 플러스 1
1. 계산하지마! A3은요? A 3 더하기 3. A 2 더하기 3. A 더하기 3? 아, A 2 더하기 2 더하기 현재야 A의 4는요? A 3 더하기 4. 좋아요. 한 이 정도 3개만 썼으면 충분해. 점점점 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마지막 A의 10까지 가볼게. A의 10은 준혁아 뭐 더하기 뭘까? 줘. 그렇지. 여기 NA 같으니까 1, 1, 2, 3 다 같은 거 보이실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쭉 나열했으니까 이제 뭐 하자고? 더하자고. 다 더하자고. 그러면 2, 3, 4 하고 다 9까지 지워지는 게 보이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었던 A의 10은 맨 처음 여기 A1 살아남았잖아, 그치? A의 1에다가 원래 여기가 다 같은 숫자였다면 이게 등차 수열해서 디디디디디디 n 빼기 1기가 된 건데 지금 그냥 뭐가 된 거야? 1부터 9까지 합 충분히 여기 계산할 수 있는 게 나오겠지. 그럼 중앙분 1부터 9까지 하기 얼마나 외우고 있지? 당연히 얼마인데? 외우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뜸들여주고 있으면 1 더하기 9의 절반은 5니까 5 곱하기 9는 40으로 나왔겠지. 생각을 좀 하세요. 등차수열합입니다. 또는 2분의 kk 플러스 공식은 2분의 9 곱하기 10은 40. 그 정도까지 잘 적용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40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던 것처럼 세로로 나열한 후 더한다는 같은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뭐냐면 다시 중에 다시 띄어 나열 후 덧셈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적당히 하다 보면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맞냐? 네. 예제 하나 더. 오른쪽에 있는 2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항 A1은 1이고요. 그 다음 A의 n 플러스의 1이라는 친구는 A의 n에다가 3의 n승을 더하는 이 항을 쓰니까 이렇게 보이실 거야. 똑같이 해도 A의 10을 구하자. 나열 해볼게. 도구. 둘 중에 누가 할래? 도가 해. 예. A2는 뭐야? A 1 플러스 3의 1승. 좋아. 후. A3은 3. A 2 플러스 3의 제곱. 자, 두 개 정도만 쓰면 충분해. 점점점. 자, 안. A10은요? 3. 네. A 10 더하기 아, 안이 두 명이네. 마지막 안. 넌 첫 안. 안을 시작하고 안을 끝내니까. 주한. 3. A 10 은. A 9 더하기 3의 고수. 그렇지.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나열하면 뭐 한다고요? 더하자. 그러면 2, 3 다 지워지니까요. A의 10이라는 친구는 맨 위에 A1 사는 거 보이실 거니까 A의 1에다가 이거 3의 1승부터 옮겨면 3의 9승까지 더하는 거지. 네. 당연히 여기에 무슨 수열의 합으로 내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해봅시다. A1은 1이고요. 플러스 공비 3이네 3-1 분의 첫 항도 3이에요. 응? A1 3이. 오, 고맙습니다. A1 3이래요. 그러면 3 플러스 자, 3의 1승부터 3의 9승까지 더할 거니까 R-1분의 첫항 바로 공비 3의 항수 9개 빼기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물론 3의 9승은 너무 큰 수니까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맞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처럼 생겼으면 일단 무식하게 나열한 다음에 더 해보라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선행을 좀 예전 교육과정을 하셨으면 개차 수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건데 개차 수열이라는 단어 또는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공식 바로 A의 n은 A의 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의 FK라는 이 식은 사장된 식이니까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선행 저렇게 하셨다면 많이 공부하신 건데 쓸모없게 공부하신 거고요. 우리는 그냥 나열 후 덧셈만 하면 돼요. 그만큼 이 단원이 축소됐어. 예전에는 저런 거 공부했다. 봐봐. 예전에는 이거 얘의 일반항도 우리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너네는 못 구해. 그래서 너네한테 시키는 건 이렇게 줘놓고 그냥 뭐 틱틱해야 A7까지 노가다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없어요. 이 귀납적 정의는 그냥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노가다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규칙을 네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만큼만 눈치가 있으면 돼요. 돌고래 아이템만 있으면 된다고. 주한이는 좀 빡세겠는데.
돌고래가 은근히 지능이 높아서 돌고래를 비교하면 안 되게 좀 더 확실히 낮은 걸로 하자. 아메바 수준만 돼도 돼. 그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직접 해보는 것, 나열과 관찰 이 두 개만 잘 지켜주면 돼요. 얘 일반을 그런 공식 같은 거 배우신 건 진짜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 자, 이렇게 나열 후 덧셈입니다. 이게 등차 틱한 거. 자, 그럼 이번에 등비 틱한 거 3번, 4번인데. 자, 3번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제 A의 1은 4. 그 다음에 A의 n plus 1 equal n plus 1분의 n 곱하기 A의 n이다 이렇게 나왔다. 자, 내가 이거를 등비 틱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등비 수열 A의 2는 당연히 A의 1 곱하기 R이고요. A의 3 또한 A의 2 곱하기 R이고요. 옴뇸뇸 해가지고 A의 n은 하나처럼 A의 n-1에다가 똑같이 R을 곱했겠지 라고 식을 나열한 후 이번엔 덧셈을 하면 안 돼요. 아, 허탈해서 웃어버렸어. 나열해서 뭐 해야 되겠니? 곱해야 돼요. 가비. 왜냐면 여기가 곱셈이니까. 그래야 A2끼리 약분 해가지고 이제 A의 n은 첫항 A의 1에다가 아라라라라라라 존나 곱했네 거듭제곱 안 n100일스 이렇게 되는 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봅시다. 얘 A의 10까지 갈 거니까 일단 구해봅시다. 일단 쓸게요. A의 2는 준영아 뭐야? 2분의 1에 A의 1, A의 3은요? 3분의 2. 3분의 2, A 2. 한 번만 더 써보자. A의 4는 4분의 3, A 3. 언제까지 써야 돼요? 아까 말했지. 규칙이 느껴질 때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4-5개 써야 이해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은 머리를 할 수도 있겠지. 지가 이해가 될 때까지 쓰세요. 이 단원에 믿어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2개라고. 직접 나열한 후 규칙을 관찰한다. 까마귀 만들어 할 수 있어요. 느껴졌어요. 느껴졌어? 좋아. 그러면 쭉쭉쭉쭉쭉. 마지막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10은 뭐냐? 곱하기 A의 9 이렇게 쭉 나열한 걸 이제 무슨 셈 할 거야? 해요. 곱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 2, 2, 3, 3, 3, 4, 4고 일단 A의 항들은 다 지워서 일단 A의 10은 하고 A의 1 혼자 일단 남았고요. 거기에다가 얘네가 곱하니까 2, 2, 3, 3, 4, 4 다 지워진 거 보이지? 뭐만 남냐? 10분의 1만 남죠. 맨 밑에 10 하나 남았고 맨 위에 1 남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소거형이니까 맨 앞이랑 맨 뒤에 남은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작은 거가 큰 게 남는다. 그 시그마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근데 뭐 A1은 4라고 했으면 답은 5분의 2겠지 뭐. 오, 멋진데.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A의 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A의 n에다가 뭘 곱한다라고 했냐면 2의 n승을 곱한대요. 네. 자, 얘도 충분히 규칙 빨리 느낄 거니까 한두 개만 씁시다. 자, A의 2는 A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1승. A의 3은 2의 2승. 맞아? 네. 2개 정도만 쓰고 쭉쭉쭉 A의 10으로 바로 갈게. A의 10은요. 2의 9. A의 9승 곱하기 2의 9승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알지? 얘네들을 곱할 거예요. 네. 네. 자, 2, 2, 3, 3, 4, 4 이거 다 지워지게 일단 A의 10과 A의 1만 남아서 A의 10 equal A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몇 승? 똑똑한데 왜 2의 1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지수법칙으로 대가리끼리를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는 거지. 1부터 9까지 하면 아까 주하니까 45라고 외우고 있었지? 네. 이제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 답은 2의 45승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 틱하게 생기면 일단 나열 후 무슨 셈을 하자? 곱셈을 하자라는 이 메시지만 기억하면 되지 어떤 공식도 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외우는 게 적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쉬워. 근데 문제는 어렵게 되잖아? 도저히 공부해본 적이 없는 게 나오는 거야. 왜? 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식이 나와. 그거를 풀어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어려워. 그래서 개념은 쉬운데
수능 기출문제는 디립다 어려운 그런 단원입니다. 됐음? 네. 자, 요거에 해당하는 수도자 문제 좀 빨리빨리 풀고. 아니지, 기다고 증명을 해야지. 질문이 있어. 이거 근데 진짜로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했어요. 아니 시작도 그냥 없이 진짜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지금 등차수를 택하니까 딱 등차수를 변수다, 변수. 네? 기쁨이신가요? 아니, 내가 저번에 뽑아둔 거에 시그마까지밖에 없어서 지금 기납법을 새로 뽑아야 되거든. 타이밍 애매하니까 한번 쉬는 시간 합시다. 네. 자, 순어자 194페이지. 수학적 기납법 단원의 먼저 전반부 대표 문제들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시험만 후딱후딱 풀어버려야지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10이고요. 그냥 보자마자 이거 무슨 수열이네? 등차.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A의 K가 66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으래. 자, 그럼 사탕이 1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고요. A의 K가 얼마고? 66이야. 자, 10에서 K까지 얼마 커졌니? 요거까지 56. 이거는 공차 4가 몇 개? 14번. 14개. 즉 14칸 전진한 거지. 네. A1에서 14칸 전진하면 얼마야? A의 15, K는 15였구나. 이렇게 따로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자마자 이것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차 누구야? 첫 단위 부분에 이거 민준이가 메이크업 하자. 공비가 얼만데요? 예. 그 3이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A의 20항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바로 9분의 1에다가 3 몇 번 곱하면 돼? 19번. 그럼 약분해 주면 3 몇 개 남아? 17개 남는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n만큼을 더한대. 자, 주하나 이거 등차니? 현재 이거 등차 수열이니? 등차요. 안 해봐라. 세포분열을 해가지고 두 마리가 되려고. 불난다리한 거야. 근데 3번이에요? 얘가 어떻게 등차입니까? 이 뒤에가 n이라는 식인데 같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등차 틱하게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등차 틱하게 생긴 건 주하나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 나열후 아이언만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덧셈을 하겠다고요. 자, 그때 A의 10을 구하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위에 거에서 몇 개만 나열해볼게. A의 2는 A1 플러스 2 곱하기 1. 자, 이거 어차피 규칙성을 찾는 거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아. 암산으로 난 2야라고 바로 할 줄 아는 건 좋은 게 아니야. A의 3도 마찬가지. A2 플러스 2야라고 4야라고 하지 말고 2 곱하기 2야라고 쓰세요. 그러면 쭉쭉쭉 가서 A의 10만 쓰면 바로 규칙을 보일 거니까 A의 9 플러스 지구야 2 곱하기 얼마? 9. 자, 따라서 이것들을 세로로 덧셈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A2, A3 쭉쭉 이렇게 땅땅땅땅땅 지워지고요. 그럼 남는 거 A의 10은요. A의 1 플러스 더한 것들 2로 묶어주니까 1부터 뭐까지 합이네? 9까지 합이네. 첫 항은 3이고요. 자, 주하나 1부터 9까지 합은 45. 좋아. 2배 아니라 93이네. 이제 그럼 넣어봐 주실 까요? 뭐래 이제? A의 n 플러스 1은 2의 n승 곱하기 A의 n 이렇게 나왔다요. 이때 A의 11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럼 또 나갑니다. A의 2는 2의 1승 곱하기 A의 1, A의 3는 2의 2승 곱하기 A의 2, 점점점. A의 11 찾고 싶으니까요. 자, 시영아 A의 11은 2의 몇 승 곱하기? 11이요. 네, A 11은 2에 13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 이거는 뭐 틱한 거야, 주하나? 등비 틱한 거니까 뭐 할 거예요? 일단 쭉 써봤어. 나열한 다음. 나열한 다음에 다 곱해. 그렇지. 곱셈. 그래서 곱하기를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A2, A2, A3, A3 마지막 A10까지 약분되는 거 확인하시고 남는 게 결국 왼쪽에 A의 11 내가 원하던 게 남고요. A1 혼자 하나 남았고 거기에다가 2의 1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점점점 지수법칙이니까 대가리를 뭐 한다? 거예요. 더한다.
그럼 이번엔 주하나 1부터 10까지 하면요. 네. 1부터 10까지 하. 55. 55. 저 새끼 방금 머리에서 그냥 45 더하기 10 열심히 했다, 그죠? 네. 답은 2에 45승이 나오구나. 나까지 맞네. 45승이 아니라 55승. 주로답을 오셨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하러 가는 건 로그를 취하라는 거니까, 물론 로그는 제가 수업은 안 했지만 아실 거 아니야? 로그 2에 55승은 55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로그 모르면 로그 수업 때 보여면 되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첫 항 A의 1은 1이고요. 그 다음 A의 n 플러스의 1은 1 더하기 2의 AN 그거 분의 A의 n이다 이렇게 나왔다. AK가 39분의 1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잘 들어보세요. 구독을 봐. 우리가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 그 중에 이제 귀납적 정의라는 전반 파트에서 나를 공식처럼 익혀야 되는 건 당연히 등차수를 보장하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등비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등차 틱한 녀석도 세로로 쓴다면 더한다. 등비 틱한 녀석은 나열로 곱한다 라고 어느 정도 풀이법을 머리에 익혀야 되잖아. 그 4개를 제외한 처음 보는 친구 있죠? 낯선 놈들 만나면 절대로 이건 내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처음 봐 라는 문제가 아니야. 너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처음 보고 니네도 다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낯선 놈이 나오잖아. 뭐 하면 되냐면 아까 말했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직접 좀 써봐라. 그리고 아메바 정도의 지능만 있으면 될 것이다. 다 써야 돼요. 네가 모르겠으면 진짜 11번째까지 다 쓰면 돼. 근데 보통 인간이 한 4번째만 쓰면 익혀진다고. 근데 이제 그건 능지 차이지. 대여섯 번까지 써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한 번만 써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쓰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직접 풀어보는 거야. A의 2 직접 구합시다. A의 2는 1 플러스, 자, 2에다가 A1이니까 얘겠죠. 1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A의 1이니까 3, 즉 3분의 1이네. 자, 그 다음 A의 3를 해봅시다. 자, 1 더하기. 직전 거를 2배 해라는 게 여기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겠니? 3분의 1. 3분의 1이야. 약분하면 얼마니? 5분의 1이야. 벌써 여기 똑똑한 생각한다고, 그죠? 대충 그 다음은 뭐이겠거냐고 예측할 거니? 7분의 1이라고 예측할 거니. 근데 쫄리면 직접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내 예측과 맞아떨리면 끝이에요. 자, 1 더하기 5분의 2 그거분의 5분의 1이니까 7분의 1 딱 맞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단위 9분의 1 이렇게 될 게 뻔히 보인단 말이지. 이 정도의 능지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A의 K가 39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찾으면 된다. A의 K가 39분의 1. 자, 보세요. 2일 때 3이고 3일 때는 5고요. 4일 때는 7이야. 얘네들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니? 뭐하고 뭐 하면 만들어줄 수 있어? 2배 하고 1 빼기 하면 되지. 그 결과가 39가 되려면 K가 얼마면 될까? 20. 이건 어떤 사전 지식도 필요 없는 능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 거듭 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때 A의 T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다. 당연히 모르겠으니까 직접 노가다 뛸 거예요. 자, A의 2는 A의 1 빼기 1이야. n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1 쓰면 홀수승이니까. 그래서 빵이네. 자, 그 다음 A의 3은 A의 2에다가 여기 플러스의 1이네. 제곱했으니까. 그럼 결과가 1이고요. 오잉? A의 4는 A3에 1을 빼시네요. 그럼 빵이네. 당연히 느껴진단 말이야. 그쵸? 주한이가 아까 풀었던 문제는 몇 번마다 규칙이 있었어, 너? 6번마다 규칙이 있던 그 문제야. 그러면 처럼 얘는 몇 번마다 규칙이 있는 거야? 그냥 2번마다 1령이 1령이 반복되는 거지. 10이냐? 그럼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네요. 얘가 10이래요. 9하고 11. 그러면 여기가 9가 되겠고, 여기는 10이 되겠고, 여기는 9가 되겠네. 19, 19가 반복되는군요.
그래도 아무튼 두 번만에 규칙이 나오네. A의 20이라고 하는 건 짝수 번째 친구들이니까 그냥 후. 자, 그 다음. 그나마 이 유형, 이 단원에서 그나마 어려운 유형이 7번이야. 7번도 조금 필기할 게 있습니다. 자, 문제도 뭐라고 나와있냐면 일단 첫 항 A의 원은 2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냐면 SN은 2배의 AN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와있다. 이때 당연히 S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첫 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해봐라 이런 뜻인 그 SN 맞습니다. 자, 그때 나보고 AN이 AK가 128되는 AK를 찾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 속에 필기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 AN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SN이라는 식이 같이 등장하는 식을 만났을 때 그때 네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를 좀 정리를 할게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시도해봐야 돼. 어느 쪽으로 풀 수 있는지를 몰라. 자, 첫 번째 방법은 1번 방법은 일단 제목이 뭐냐면 A의 N을 S의 N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방법의 이름을 좀 지을게. AN을 SN으로 표현하는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있어. 수열의 합단원 또는 등차 수열의 합단에서 배웠던 건데 AN과 SN 사이에 관계가 있었어요. 리마인드. A의 원은 뭐랑 같지? S1. 또 A의 N은 뭐죠? 그렇지. 이게 바로 일반항과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였지. 이거를 떠올리시면 봐. 결국 A의 N이라는 건 요렇게만 써주면 싹 다 알파벳 S로 표현할 수 있지. 즉 AN이라는 녀석을 SN으로 쓰기라는 이 방법은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AN을 뭘로 바꾸어 대입할 거냐면 SN-SN-1로 바꾸어서 대입해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주어진 식이 모두 알파벳 뭘로 표현되겠냐? A랑 S 중에 그치? S로 표현될 거야. 그러고 이제 SN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 일단 풀리는 그 문제도 있어. 근데 두 번째 방법일 때도 있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방법 2, 방투라고 쓰겠습니다. 방투는 뭐냐면 당연히 그 반대로 SN을 모두 AN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건 어떻게 쓸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식 밑에 좀 춥니? 괜찮니? 주어진 식 밑에 원래 n이 있었던 자리를 n-1로 바꾼 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둘을 뺄 거예요. 주어진 식 밑에 n 자리에 n-1이 들어간 식을 쓰고 뺀다. 그럼 어떻게 될까 봐 예를 들어 여기서 해볼게. 얘 밑에 S의 n-1은 2 곱하기 A의 n-1 빼기 2 이렇게 쓰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그 둘을 빼보래. 그러면 얘 빼기 얘가 뭐가 돼요? AN이 되지. 즉 알파벳이 모두 뭐로 바뀌었어? A로 바뀌었지. 그래서 식이 모두 알파벳 A 쪽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와 같은 유형을 대처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 방법으로 해야 풀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를 머릿속에 쟁여놓고 한쪽으로 시도해서 풀리면 개꿀, 안 되면 아차 반대가 있었지라고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직접 그 방 1, 방 2를 직접 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왼쪽 방법을 한번 시도해볼게. 그럼 어떻게 해보자는 뜻이냐면 여기 있는 AN을 뭐로 바꾼다는 뜻이냐면 SN- S의 n-1로 바꾸어 써보겠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알파벳은 다 S로 통일됐지.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뭐냐. 얘가 1로 넘어가는 그럼 1SN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SN. 이니까 이제 반대로 쓸게. 얘가 오른쪽으로 갔지만 왼쪽으로 쓴 거야. 그럼 얘네가 쫄로 넘어가면 되니까 2배의 S의 N-1. 게다가 얘가 쫄로 보내진 거야. 그래서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 1로 보면 SN 하나. 그다음 얘네가 반대로 가서 2SN 빼기 1. 그럼 쟤도 같이 가서 2. 네. 맞냐? 네. 자, 이렇게 주어진 식. 혹시 등차인가요? 등비인가요? 등차 틱한가요? 등비 틱한가요? 등차. 등차 틱하라고 이 앞에서 뭐였어야 되니? 1이었어야 되잖아.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 만약 이 뒤에 2가 없었다면 등비였지. 네. 아니잖아요. 등차 틱한 것도 아니고 등비 틱한 것도 아니지.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모르는 거잖아.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대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보고 AK가 128을 찾으래. A를 찾았는데 S가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이렇게 막힐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실제로 여기서 막혔어요. 물론 나는 풀 수 있다. 근데 이번 교육과정 우리는 못 푸는 게 맞아요. 못 푸는 게 잘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번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서 이걸로 안 되면 저걸로.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1번 해볼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래 주어진 식 쓰고 S의 N은 2배의 AN-2다 이렇게 쓰고요. 그 밑에 N자리가 N 빼기 1로 바꿔진 식을 써봐. 그리고 이 두 식을 뭐 해보자고? 빼요. 그럼 주황품 Sn 빼기 Sn-는 뭡니까? AN. 자, 그게 뭐냐면 2 곱하기 AN 마이너스 2의 A의 N-1이고 뒤에 빼기 사라졌지?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의 N은 얘가 넘어가면 2배의 A의 N-의 1이죠. 넘어가고 넘어갔으니까. 왜? 우리가 아는 게 나왔네. 등비. 이제 알겠네요. 아, A의 N이라는 수열은 첫 항 A1이 혹시 첫 항 주어졌냐? 2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 2. 응? 2지. AN이 AN 빼기 1이니까 얘가 다음 항 맞잖아.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그러잖아. 이해돼요? 따라서 128을 거는 어렵잖아요. 따라서 A의 K가 128이면 K가 얼마냐면 7이야. 왜? 2에서부터 128까지 몇 배 댕겨? 64배 됐죠? 그 64배는 공비 몇 번인 거야? 6번. A1으로부터 6칸 더 가면 되니까 A7이지. 뭐 답과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 방법 둘 중 어느 한쪽이 답을 모른다고. 지금 이 방법 2로 풀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이 유형은 훨씬 더 복잡한 식을 가지고 내신 킬러 문제를 출제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할 것. 자, 그 다음 8번 가자. 진짜 내가 지금 이 방학 때 너네한테 가르쳐주는 수준만큼만 제대로 이번 겨울까지 갖고 있으면 내가 진짜로 너네 겨울방학 때 어렵게 제대로 수업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내신 대비가 훨씬 수월해질 거야, 2학년 때. 근데 이제 요거를 그대로 까먹고 방학 때 이 수준의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에 너가 놓이잖아. 그러면 또 이 수준을 방학 때 하면 내신 때 어려워. 너무 어려워. 격차가 너무 커. 그러니까 제발 지금 들어놓고 이걸 머릿속에 잘 쟁여놓고 겨울방학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어려운 내용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따라와 줘야 돼. 안 그러면 내신 따기가 힘들어. 2학년들 진짜 막 40점, 50점, 60점이 막 허다. 현준이 몇 점이에요? 평균은 당연히 52하고요. 아무튼 몇 8번만 봐요. 자, 8번. 이건 쉬운 문제예요.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들에 의하여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서 a3은 7이다. 이때 a7의 값을 구해라. 당연히 규칙을 나름대로 찾아보자 라는 거니까 너네 스스로 그냥 대충 아메바만 아니라면서 돼요. 봐봐. 직선이 한 개 있어요. 그때 이 칠판이 몇 개의 공간으로 쪼개지냐 이런 거예요.
A1은 몇 개입니까? 2개. 2개입니다. 자,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공간이 4개로 쪼개진다. 이겠죠? 예를 들면 좌표, 평면 이런 거 되라겠지? 네. 자, 그 다음 직선이 3개가 이렇게 그림처럼 있네요. 얘가 7개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직접 세볼게. 가운데 하나에다가 둘, 셋, 넷, 다, 7이네. A3은 7이네요. 얘네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자꾸 고민 해보는 거야. 일단 등차인가? 아니고 등비인가? 아니야. 전혀 아닌 녀석이야. 이런 거 진짜 유딩 때 많이 해보잖아. 난 이런 거 유치원 때 해봤던 것 같은데. 2 커졌고요. 3 커졌네요. 네. 혹시 그 다음에 뭐 커지지 않을까? 4 커지지 않을까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지.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검증 한 번만 해보고 확실해지면 그냥 바로바로 가면 돼. 자, 직선 4개 한번 잘 그어볼게.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안 만나게끔 서로 이렇게 막 어긋나게 잘 막 그려봐야 돼.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11. A의 4는 11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A의 7까지 가면 되니까, 물론 3번만 더 가면 되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봐봐요. A의 2는 A1 플러스 얼마였어? 2죠. A의 3은 A2 더하기 얼마? 3이죠. A의 4는 A3 더하기 얼마였지? 4 커졌지? 그럼 나름대로 규칙을 다 하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A의 7까지만 딱 쓸 거야. 얘는 A의 6에다가 보면 뭘 더했을 테니까 7, 그치? 1일 때 2, 2일 때 3. 이 정도는 규칙이 보일 거라고. 그리고 세로로 뭐 해볼까? 세로로 더 해보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틱한 수열이었던 거야? 등차틱한 수열인 거지. 등차나 주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리고 하시면 A의 7은 A의 1에다가 2부터 7까지를 다 더한 것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A1은 2니까요. 2 더하기 한 다음에 이제 2부터 7까지 다 더한 거겠지. 그쵸? 네. 얼마야? 20. 29. 자, 이걸 어떻게 빨리 계산했어요? 도영이. 28에서 1 빼고 1부터 7까지의 합인 28에서 1이 없네 빼고 2를 더했다. 나도 그렇게 해서 나도 여기에 있는 1을 1부터 7까지 합 28로 쓰고 1만 더 더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톤 대회가 있대요. 성분은 첫째 날에 1시간 운동하고 다음 날부터는 전날 운동한 시간의 2분의 3배보다 10분 더 긴 시간을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n일째 되는 날의 운동 시간을 an분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거는 그냥 관계식까지만 세우면 돼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아무튼 첫째 날 a의 원은 몇 시간이야? 1시간이지? 근데 그 다음부터 a의 n 플러스의 1, 즉 그 다음 날은 전날에 운동한 양보다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2분의 3배 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 하겠대? 까비 더하기 그렇지. 단위 좀 통일하죠. 시간과 분은. 자, 이렇게씩 쓸 수 있죠? 맞냐? 자, 그럼 당연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아니잖아. 그렇지? 당연히 이대로 냅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더라도 A의 한 5 정도까지만 구하라고 하지 직접 뭐가다 해야 될 게 뻔한 문제에서 A의 30 이런 거 구하라고 안 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뭔가 우리가 처음 본 이상한 식인데 A의 20같이 큰 거 구하라는 얘기는 분명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규칙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가 추론 가능할 것이다 라는 문제지 20개를 직접 노가다 시키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근데 또 질문. 문제에서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만 써주면 될 텐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쓰면 이건 좋은 식이냐? 저러면 어떤 하나라도 알 수 있어? 하나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첫 항은 1이라는 것도 같이 껴서 이렇게 해줘야 이제 모든 항이 제대로 픽스 되는 거지. 같이 써주시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귀납적 정의이고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하. 40페이지입니다. 이기자는 뭐야? 김해 40페이지. 김해가 아니야. 대매 40페이지. 어하. 자, 증명이죠, 증명. 사실 여기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싫어하는 단문이에요. 나는 수학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안 어려웠고 당연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중에 이걸 꽤 하는 놈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들 수학을 싫어하나 봐요. 근데 어려운데 내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자, 일단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는지 다 아시나? 내 지금 들어도 봤었을 거 아니야? 네. 안 들어봤다면 내가 한번 해볼게. 봐봐. 결국 두 가지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첫 번째, 초기 조건. 즉, 예를 들면, n equal 1일 때, 주어진 시기 또는 명제가 참이었습니다. 라는 사실. 이걸 도미노를 해석을 하면 도미노로 많이 예시를 드는데 첫 번째 도미노를 놓는 상황이야. 제일 첫 번째 도미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해진 조건이 뭐냐면 연쇄 조건인데 이 연쇄 조건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n equal k 일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칠 때, 이 칠 때를 뭐 멋있는 말로 뭐 하자고 하는 가정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n equal k일 때를 참이라고 가정할 때 n equal k 플러스 1도 참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내면 이게 연쇄 조건이야. 즉, 이 연쇄 조건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쯤에 K번째 도미노가 있는데 만약에 K번째 도미노가 꽈당하고 넘어진다면 그 다음에 있는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넘어갈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초기 조건과 연쇄 조건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갈 거니까 두 번째로 넘어갈 것이다. 두 번째가 넘어질 거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질 것이다. 세 번째가 넘어지니까 넷, 넷이니까 5, 5니까 6, 6이니까 7, 7이니까 8, 100번째가 될 거니까 101번째 될 것이다. 즉, 모든 무슨 수에 대하여? 자연수에 대하여 도미노는 넘어질 것이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명제는 참일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확인시켜줘야 되는, 즉,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써야 되는 게 딱 두 개라고. 초기 조건과 연쇄 조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이제 예제 천천히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옵니다. 자, 수학적 기하법을 이용하여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가 2분의 nn 플러스 2mm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나랑 완벽하게 똑같이 쓰세요. 까불면서 무슨 생략하지만 나도 최대한 적게 써주는 거니까 나랑 완벽하게 똑같이 써주세요. 자, 1 로마자로 1 쓰세요. 숫자 1 쓰지 마세요. 원래 이거 간지 때문이긴 한데 보통 모든 교재에는 숫자 1, 2 이렇게 안 쓰고 로마자 1, 로마자 2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따라갈게요. 응? 혜원쌤도 간지나게 써놨어요. I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간지나게 써. 나도 근데 이제 나도 나이에 따라서 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항상 수학 글씨체가 조금씩 달라졌어. 리미트 모르는구나 너네. 리미트 모르죠? 오케이, 그렇다면 리미트도 원래는 이제 원래 책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LIN 리미트라는 그 영어 이거에 수학 기호가 있는데 리미트라고 처음에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처음에 배우자마자 조금 한동안 이렇게 썼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걸 써야 귀찮아가지고 이제 조금 필기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좀 수색 잘해보니 좀 척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지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가 이제 한 대학생 넘어서야 이제 강사 쓰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렇게
꾸불 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 I 점만 이렇게 찍어주고 기호를 새로 만든 거 같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진짜 바쁘면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대충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대로 쓰시면 돼. 근데 못생기게만 쓰지 마요. 그렇지 알아보기만 쓰세요. 특히 그 알파벳 K를요 필기체로 쓰실 때는 제대로 이렇게 쓰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K라고 우기는 생기가 있어. H인데 현재야 이거는 H야. 누가 봐도 아, 정지. K야. K는 제대로 여기 이렇게 왔다가 가야 돼. 왔다가 이렇게. H는 그냥 이렇게 펴. K. 그리고 Q도 그렇지 뭐 Q도 뭐 이렇게 당겨야 되고 먼저 P 있어요. S에다가 T 이건 다 똑같고 알파벳 X도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 있긴 하지 그지? 네. 엄밀히는 이렇게 쓰는 게 X가 맞대요. 왜냐면 수학 다른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하나 있어. 카이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카이는 조금 더 이렇게 틀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요거가 이제 엄밀하게 이렇게 가는 게 X긴 하대. 근데 벌어지면 되게 멋없어서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는 거야. 제가 살면서 카이를 만난 일이 있겠다. 너 이과가 아니냐? 그렇죠. 이과가 맞아요. 특히 통계 같은 거 배우면 카이 스퀘어 이런 거 배웁니다. 아무튼 자, 이거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할 거면 다 따르세요. 자, n equal 1일 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증명에 대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잘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지. 네. 그러면 증명하고 싶은 지금 당시에는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 거지. 아직 세상에 증명을 못 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될까요? 자, n에다가 1 집어넣어볼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까지 k는 2분의 1 곱하기 2다 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써버린 순간 참이니까 써버린 거잖아. 근데 참인지 모르는 걸 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2초고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야, A랑 B가 같다를 모이려고 하면 A를 계산해보고 B를 계산해보고 둘이 같은지 비교해야 되지. 그래서 좌변 이렇게 한글을 쓰는 거예요. 좌변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까지의 K 그러니까 숫자로 1이지 하고 보여주는 거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우변도 실제로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실제로 1이지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야 1이랑 1이 같은 걸 증명할 필요 없잖아. 당연히 알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n equal 1일 때 참이다 라고 할 건데 뭐 이건 이제 표기법이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라고 보습니다. 주어진 시기 또는 명제가 참이다. 간지난다. 그래서 여기는 한글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쓰고 결국 이게 지금 뭘 한 거냐. 이거는 증명과정이 아닌데 여기 공부시키는 이게 뭘 보이는 거냐면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 이렇게 말하죠. 영어는 그냥 수입합시다. 이니셜 컨디션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네 밑에 쓰면 돼요. 뭐 공간 없으면 오른쪽에 써도 되긴 하는데 밑에 공간 남을 거야. 자, 두 번째 그 다음 n equal k일 때 이제 뭘 할 거냐면 k번째 도미노가 넘어질 때 k 플러스 1번째도 넘어질 것이야 라는 걸 증명할 거지. 네. 자, 그러니까 n equal k일 때 근데 지금은 요 k랑 이 k는 다른 k니까 헷갈리면 다른 알파벳 도망가야겠다. n equal m일 때로 하자. n equal m일 때 얘들아 뭐를 가정할 거야? 저 식이 당연히 참이라고 가정할 건데 그 말은 어떤 식이 이퀄 어떤 식이다라고 가정할 건데요? 실제로 불러봐. 뭘 가정할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의 k가 뭐라고? 2분의 mn 플러스의 1이다 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쓰세요.
너네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어. 너네는 그냥 여기를 n equal m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라고 그냥 한글로 때우게끔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시킵니다. 무조건 주어진 식을 실제로 다시 한번 써보셔야 돼. 이렇게라고 가정하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n equal k 플러스 1도 실제로 참인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당연히 n equal n 플러스 1일 때라고 쓸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 플러스의 1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의 1, n 플러스 2이다라고 쓰면 돼, 안 된다고? 안 된다. 아직 모르는 거라고. 지금 결론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n equal n 플러스 1일 때 네가 보이고 싶은 게 뭔데 도대체? 뭘 보이고 싶은 건데 어떤 식이고 어떤 식이었으면 좋겠는 건데요. 방금 내가 썼잖아.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k는 뭐다? 2분의 n 플러스의 1 곱하기 n 플러스의 2 임을 모이고 싶은 게 아직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임을 5, 2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뭐 문장이 메꾸려면 가정하고라고 뭐 접속사라 그러니 뭐 그걸 좀 바꿔도 되긴 해요.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이제 명확해졌어. 내가 무엇을 가정을 했고 무엇을 보이고 싶은지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실제로 요거랑 같아짐을 확인할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증명 과정이에요. 가볼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 플러스의 1까지의 k는 할 건데, 자, 다른 생각을 꼭 필기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네가 가정을 한 식 있지, 가정을 한 식. 요게 네가 문제풀이, 즉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야. 힌트 또는 재료라고 하기도 하겠지. 힌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네가 뭐뭐임을 보이자라고 쓴 이 식이 바로 네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힌트라기보다 시작점에 가깝긴 해. 그냥 무조건 얘를 쓰긴 해야 되니까. 시작점. 그리고 얘가 도착지예요. 이거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되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이 식으로 만두를 빚어나가는 얘를 빚어서 이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뭘 해야 하냐 봐봐.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있으니까요. 좌변을 변형할 수도 있고 우변을 변형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쉬운지를 네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돼. 보통 좌변이긴 한데요. 잘 보세요. 왼쪽 이 식을 얘를 이걸로 바꾸려면 시그마의 뜻을 생각해봐. 뭐만 더하면 돼요? n 플러스 1만 더하면 되지. 반면 얘를 얘로 바꾸려고 해봐. 막 곱하기 해야 되잖아. 예. 그럼 막 시그마 식에다가 곱하기 지나가면 복잡해질 거 아니야. 즉 변형이 더 간단한 쪽 기준으로 맞추는 거야. 지금은 당연히 좌변이 쉽지. 그러니까 좌변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얘를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점 힌트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m까지의 k에다가 뭐만 추가로 더한다고? m 플러스 1만 추가로 더하겠지. 그럼 이제 힌트를 써먹을 때가 뭐냐? 요 힌트가 요거니까 난 이미 이걸 차례로 가정했으니까 일단 차례로 믿고 쓸 거라. 이게 바로 2분의 m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대로 흰색으로 n 플러스 1 따라올 겁니다. 얘를 열심히 식변해 해볼게요. n 플러스 1로 묶일 거야. 그러면 2분의 m과 숫자 1일 거예요. 그리고 통분 해주시면 2분의 n 플러스의 1 곱하기 n 플러스의 2다 라고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안전하게 집에 오셨어요. 주관이 조금만 더 힘내세요. 끝나고 나가야 오케이? 자, 이제 뭘 보이냐면 실제로 얘랑 얘가 같았음을 증명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수의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m일 때를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n 플러스 1일 때가 참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범위가 넘어가는 상황을 찾아낸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같이 버무려 주면 1부터 모든 자에서 가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서술에 나온다면 이 마무리 멘트까지,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있습니다. 1과 2에 의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마무리 딱 했어요. 어? 이거 쓰면 틀리나요? 깎여도 할 말 없어요. 써주면서 0.5점 깎여도 할 말 없어. 왜냐면 증명해라고 했으니까 어쩌라고 해 2번까지만 씁니다. 뭐 어떤 더 귀찮게 쓰는 책은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여 이런 말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써도 될 것 같고 아무튼 1, 2회 주어지는 3이라고 마무리 멘트에 써주시면 된다. 조기 조건과 연습 조건. 요거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내신 대부도 있지만 너네 중에 대부분은요 수시로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면 수시 카드가 6개가 남아요. 물론 뭐 2-3장 같은 거 쓰겠지만 그럼 뭐 해야 돼? 논술을 채워야 돼. 논술에 이게 최고 좋은 소리 아니겠니? 수능으로는 절대로 평가할 수 없는 얘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가를 체크할 수 없는 최고 소리 아니겠니? 당연히 수리 논술 단골 수시야. 너네가 내신이 빠았다? 답은 논술일 수도 있는데 그 논술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게 수학적 기납법의 한 증명이에요. 수화에 대해서 기울법의 한 증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국어 논술은 없었어요? 문과 쪽은 국어로만 보죠 당연히. 글쓰기. 자신 있는데. 그러면 문과로 트시면 됩니다. 민준이 이게 이거 아니었냐? 아직 모르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끝나자마자 상담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자. 이제 구조 익혔으니까 조금 속도 높일게요. 자, 예제 2번 보자. 이번에는 부동식인가 아니네 49 배수임을 증명하래요. 한번 해볼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n이 2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초기 조건은 내가 n 이권 1일 때가 쓰긴 썼지만 당연히 이건 관리적으로 쓰고 보통 맨 처음 숫자를 말하는 걸 테니까 지금은 초기 조건을 n 이권 뭐로 2일 때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아무튼 자 8의 n승 빼기 7의 n승 빼기 1 이게 이제 49의 배수임을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1 쓰시고 n equal 2일 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실제로 계산해봐야 되겠다. 8의 2승 빼기 7 곱하기 2 마이너스 1 하면 64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49. 이건 49의 배수임이 당연한 거니까. 따라서 n equal 2일 때 주어진 명제는 참. 뭐 이다 이런 쓸데없는 어미 정도는 없애도 돼요. 예. 이다는 굳이 안 쓴다고 하면 없잖아요. 변민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n equal 이거는 k를 써도 괜찮겠다. 그렇게 다른 데 없으니까 n equal k일 때. 자, 주하나 n equal k일 때 뭘 가져갈 거야? 그 8에 K제곱 k제곱 k 거듭적으로 해야 돼. k 승이 얼마? 그 다음 빼기 7 마이너스 2 49의 배수. 그렇지. 49의 배수라 하자. 다른 선생님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통 다른 쌤들은 여기서 그냥 n equal k일 때 주어진 명제가 참여하고 가정하자고 한글로 쓰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나는 무조건 쓰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뭐라고요? 힌트 또는 출발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출발지를 너네가 눈으로 안 보잖아? 그러니까 대가리가 빠른 새끼들이 이걸 눈으로 안 보면 못해. 그래서 눈으로 보게끔 시켜주려고 꼭 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라고 좀 부탁 간청을 드리는 거야. 아마 너네 귀찮아지면 나중에 에이 그냥 애니코에 캔디 참 이렇게 대충 쓰고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식으로서 작용해야 되니까 한글로 49의 배수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좀 낫겠냐? 그치? 얘는 한 다음에 49의 배수니까 뭐 49 곱하기 알파벳 도망가니까 뭐 m이라고 쓸까요? 49m? 이라고 하자. 한 다음에 이제 m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되니까. 그래 이제 식으로 쓰기 좀 편하겠지. 주학군 되냐는? 자, 그럼 그 다음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도영아, 난 뭘 가정할 거야? 8에 k 플러스 1승 7 바로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2 이건 한별로 쓸 수밖에 없겠다. 그치? 왜냐면 m 플러스 얼마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이게 49의 배수임을 보이자라고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지. 당연히 실제로 얘가 그런지 알아보러 가야 되겠지. 이거 빼기 7괄호 k 플러스의 1 빼기 1을 정리해 봅시다. 얘는 전개를 하면 당연히 8배의 8의 k승 이렇게 나오고요. 빼기 7k 마이너스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 8의 k승 자리에 뭘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요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 힌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8K는 7K 플러스 1이에요. 8의 k승은 7k 플러스 1 더하기 49m 이런 식으로 써볼까? 맞잖아. 그거 맞죠. 그치. 왜냐면 일단 K 거듭쳐도 복잡하니까요. 좋아. 그럼 이 자리를 제로 바꿔보자. 얘는 8배의, 자, 민준아 뭐라고요? 8배 7K 플러스 1 플러스 49. 그렇지. 이렇게 써보자. 49M.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마이너스의 7K 빼기의 8입니다. 자, 전개를 하자. 는 87의 56K에서 7K 빼기가 몇 K? 48. 49K. K. 그 다음 1 곱하기 8에서 8 빼기가 숫자 사라짐. 네. 플러스 8 곱하기 49.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지? 내 목적은 49가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죠? 충분히 이것만 49가 계속 보여줬지? 그러니까 멘트. 따라서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마무리 멘트는 뭐 1과 2에 의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멘트 그렇게 나중에서 위에 써놨을 테니까 대충 똑같이 쓰시면 된다. 어떤 소리인지 대충 느껴졌어요? 반드시 너희한테 했으면 좋겠는 것은 가정할 식을 직접 쓰시는 것, 그 다음 증명할 식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 내용이 지금 40페이지의 박스에다가 스텝별로 내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써있어요. 스텝 2랑 3를 꼭 좀 지켜주세요 라는 말이야.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한번 교재 있는 거 마무리 빨리 풀어봅시다. 그럼 자, 10번, 즉 204페이지. 자, 유형 10번은 그냥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P의 1은 참이래요. 그 다음에 P의 N이 참이면 P의 2N은 참이래요. 또 하나의 조건, P의 N이 참이면 P의 5N은 참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가 초기 조건인 거 아니야, 그지? 맨 처음에 1일 때 성립해요, 뭐 이런 뜻이고, 얘네 둘이 나름의 연수의 조건을 준 거지. 그럼 얘네들 관찰하면서 실제로 참이거든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주원아, 1이 참이니까 얘 때문에 뭐도 참이야? 2가 또 뭐가 참이야? 4가 참이니까 8, 8이니까 16, 이렇게 쭉쭉 갈 거고. 아니면 1이니까 5가 참, 5니까 25가 참, 이렇게 쭉쭉 갈 거 아니야? 네. 그런 것 중에 분명히 확실히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20부터 한번 살펴봐. 20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1이 참이니까 5가 참이죠. 네. 근데 5가 참인데 이제 이번에 요 테크 트릭 하면 12 참이다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걔를 2배 해주면 22 참이다까지 갈 수 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40 같은 것도 보면 방금 20 찾았으니까 20에서 2배 해주면 40 갈 거 아니에요? 네. 50도 아까 10 찾았을게. 12 참이었잖아. 그러면 5배 테크를 타면 50 참이겠지 뭐. 네. 맞냐?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내가 확실히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2의 머시기승과 5의 머시기승이 이렇게 곱해진 형태만 알 수 있겠지. 네. 맞아. 어차피 이 계속 2를 곱하거나 5를 곱하거나 하니까 2의 거듭제곱이랑 5의 거듭제곱일 거 아니야? 뜬금없는 소인수 있는 새끼가 누구야? 94번이겠죠.
자, 그 다음 증명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11번. 증명하고자 하는 식이 뭐냐면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5 한 다음에 2n-1이 n의 제곱이다. 오케이? 자, 필요한 것만 쓰고 모든 문제를 다 쓴다는 자, 당연히 초기 조건은 왼쪽 1이고 오른쪽 2가 금방 확인이 되지. 당연히 초기 조건은 보통 1만 대입하는 걸 굉장히 쉽단 말이야. 문제는 즉 빈칸 넣기는 연수의 조건에서 나올 거예요. 자, 심플하게 이렇게만 쓰게 필기할 때는 너네가 가정할 식이 뭔가요? 참이라고 가정할 식. 이거지 뭐. 네. 맞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파벳이 n 이퀄 k일 때라고 써져 있으니까 k로 바꿔서 한 번만 쓰자. 근데 박스에 써져 있지? 몇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써져 있죠? 맞아? 네. 써져 있는 문제는 친절한 문제예요. 안 써져 있는 문제가 더 많아. 그리고 당연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써져 있으면 거기다가 밑줄만 쫙 그으면 되는데 안 써져 있으면 꼭 쓰세요. 또는 당연히 네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백지 테스트면 당연히 써야 되고 빈칸도 없으면 네가 꼭 쓰라고. 그래야 그게 재료가 된다, 힌트가 된다, 출발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너네는 거기다 밑줄 쳐.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점점점점점 2k-1은 k의 제곱이네. 맞냐? 네. 근데 이거는 절대로 보통 대부분 안 적혀 있어요. 뭐 네가 증명을 해야 할 식은 당연히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무조건 쓰고 시작하세요. 그런 문제가 진짜 쉬워집니다. 여기는 예제 정도가 눈으로 풀린다고 깝치지 마세요. 2학년 내일 모의고사 내신 문제는 훨씬 어려우니까 습관 잘 길들여 놔야 돼. 내 말 들어줘. 자, 그래서 모여야 할 식이 뭐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하나에 5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까지 더한 거? 2k. 왜 n 이퀄 뭐일 때였으니까 k 더하기 1일 때였으니까 여기가 이걸로 바뀌겠지. 당연히 그 하나 전에는 2k 빼기 1이 있었을 거야. 까지 더한 것이 뭐의 제곱임을?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걸 꼭 써놔. 그러면 깨면 끝나. 이제 핑크랑 노랑만 대충 찌러봐가지고 식변형만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쉽게. 왼쪽 녀석에다가 뭐만 추가로 더해주면 얘가 되지? 2k 플러스 1만 추가로 더해주면 되지? 네. 자, 그러니까 증명은 이렇게 진행할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2k-1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힌트 부분에다가 추가로 2k의 플러스의 1만큼만 더해준 것은 얘는 이거랑 똑같대. 뭐라고 가정했지? 얘가 뭐랑 똑같다고? k의 제곱이랑 똑같아. 이걸 벌써 말하면 어떻게 이건 별로한데요. 이게 이거랑 같다는 끝까지 증명 안 했잖아. 그리고 양면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작업은 당연히 등식 유지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인 거지. 네. 근데 얘가 이거였네 하고 증명이 되는 거지. k 플러스 1의 제곱이었다. 여기가 도착하면 이게 나의 목적지 꼴인 거죠. 이 과정을 네 스스로 한 다음에 빈칸 보면 다 채워집니다. 자, 가는 뭘 더했니? 2k 플러스 2k 플러스 1 더했네요. 자, 그 다음에 뭐에 완전 적용됐니? k 플러스 1로 다 채웠네요. 거기에다가 F2, G1 숫자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것 정도 알아하시면 됩니다. 자, 550번 마지막이래요. 우등식 증명 한번 합시다. 자, 내가 증명할 거 뭐냐면 n 이퀄 2 이상인 거에 대하여 자, 박스 보지 마. 나랑 같이 증명한 다음에 박스 마지막에 채워보자. 여러분 한 다음에 n분의 1까지 더하는 것 이게 n 플러스의 2분의 n 플러스 1분의 2n보다 크다. n 플러스 1분의 2n보다 크다. 이걸 보여보자. 자, 초기 조건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n 이퀄 2일 되겠죠? 좌변 기차를 L이라고 쓸게. left는 1 더하기 뭐야? 2분의 1 실제로 얼마니? 2분의 3. right R은 얼마냐면 3분의 4. 누가 크냐? 1.5가 더 크네. 그렇지. 2분의 3이라는 친구가 3분의 4보다 더 크네. 이거 직접 확인해.
맞아? 아, 써 이거 좀 쓰라니까 이거 쓰고 빈칸 넣기 나중에 하자고. 빈칸 보면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지 마. 나중에 실제로 고3이 되면 위아래부 끼워 맞춰서 문제를 푸는 테크닉도 있는데 지금부터 양의 연습할 건 아니잖아. 이렇게 문제 풀 땐 한글 안 쓸게 최대한 너는 필기하기 편하게. 이게 LR을 쓰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n equal k일 때로 썼으니까 우리도 알파 똑같은 k로 쓸게. n equal k일 때. 이렇게만 간단히 쓰자. 너의 출발지는 어떤 식인가요? 즉, 참이라고 가정할 식이겠죠? 그게 뭔가요? 1 플러스 2분의 1 한 다음에 쭉쭉 어디까지 더한 것이? k분의 1까지 더한 것이 뭐보다 크다? k 플러스 1분의 2k보다 크다 해서 출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식은 어떤 식일까요? k 자리가 k 플러스 1로 바뀐 거. 네. 어떤 거지? 1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k분의 1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 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1분의 1까지 간 거. 그게 뭐보다 컸으면 좋겠니?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 좋아. 이 바로 k 플러스 1을 쓸게요. 이거보다 크다로 도착하고 싶지. 네. 이제 핑크를 보면서 노랑으로 변형해 나갈 궁리만 하면 돼요. 좌변을 변형시키는 게 빠르니 우변을 이렇게 바꾸는 게 빠르니 좌변이지. 왜냐면 얘 분모로 바꿔주면 곱셈하고 지랄했잖아. 네. 당연히 좌변 덧셈하는 게 낫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 핑크 식에다가 뭐만 더해주는 걸로 출발할 거야? 얘만 더해주는 걸 출발해 볼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과정은 이렇게 되겠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옴뇸뇸뇸 k분의 1에다가 k 플러스의 1분의 1만 더해볼 거야. 그러면 핑크 부분은 당연히 k 플러스의 1분의 2k보다는 크고 부등식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는 부등식에 영향을 안 미칠 거니까 괜찮잖아. 일단 여기까지 참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우변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정리 좀 하면 k 플러스의 1분의 2k 더하기 1이야. 뭐라?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어요. 같지 않지? 부등식이라서 그래. 자, 잘 들어. 지금 이 식은요, 팩트죠. 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단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얘보다 큰 거지. 그러면 얘랑 네모 중에 누가 커야 논리적으로 항상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죠. 네. 이해돼? 이거 잘 이해하시는 특히 부등식에서는. 한 번만 더. 그렇지. 봐봐. 내 점수가 주한이의 점수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아직 몰라요. 주한이 성적 안 까봤어. 근데 내가 성적을 까봤더니 내가 도형이보다는 성적이 확실히 높았대요. 네. sure 이산이요. 확실하대요.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구의 점수가 높아야 이게 확실해져요? 도형이가요. 도형이 높아야지. 미안해. 예시로라도 내가 즉흥으로 생각했는데 예시인데 이렇게 대본해서 미안해. 울지 마. 이해되냐? 영어 이겼어. 이해되죠? 내가 얘보다 큰 걸 보이고 싶은데 이거밖에 확실하지 않다면 얘가 얘보다 커줘야 나 큰 놈보다 크니까 저 새끼보다 당연히 크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나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동그라미가 컸으면 좋겠다고. 근데 대소관계는 어떻게 비교할 거야? 두 종류가 있어요. 빼거나 나누거나야. 뺀 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나눈 게 1보다 크다. 얘는 간단해서 둘 다 가능하거든. 왜냐면 이거 대충 보니까 이거 나눗셈 해봐. 꽤 할만해. 그냥 빼서 할게요. 자, 얘가 더 큰 걸 말하지. 자, 이거 빼기 이걸 한번 해볼게. 해보자. 자, k 플러스의 1분의 2k 플러스의 1에서 k 플러스의 2분의 2k 플러스의 2를 한번 뺄 겁니다. 는? 자, 당연히 이렇게 통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로스로 올라갈 거예요.
얘가 올라갈 거니까 2k 플러스의 1 시끄러 곱하기 k 플러스의 2 이렇게 나오고 얘가 저로 올라갈 거니까 2배 한 다음에 k 플러스 1의 완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와우. 필기해보세요. 빡세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와요? 예. 한번들 여기 야구 걸리겠는데. 차원을 또는 빈칸도키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재작년, 작년 대제고에서 빈칸도키로 나왔는데 소수형을 언제든 낼 수 있어요. 작년 나왔다 올해 안 나온다 보자. 아무튼 이거 여기서 이제 딱 그게 스프니까 이해합니다.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한 다음에 전개하면 2k 제곱 2k 제곱 지워지고요. 전개하면 몇 k?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몇 k? 4K. 4k. 그럼 k만 남습니다. 상수 2 여기도 2 없어. 딱 끝. 근데 k는 당연히 우리가 자연수가 얘기하고 했으니까 얘는 확실히 0보다 어때요? 커요. 크지. 동그라미가 크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맞아? 네. 그래서 결국은 요거 내가 원하던 이게 동그라미보다 크다는 건 확실했는데 그 동그라미가 실제로 네모보다 컸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물결이 네모보다 컸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끝난 거다. 오케이? 빈칸 넣기가 이렇게 대충 썼습니다. 원래였으면 제대로 썼겠지만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빈칸인데 네가 풀어놓고 빈칸 보잖아. 그럼 전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보자. 중간 정도에 있는 가 봅시다. 주어진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가 해도 뭐 가가 왜 여기 뭐 있을 텐데 얘가 가네요. 이거 이상해요. 왜요? 한번 해본 말 같아요. 근데 광역으로 빼지 마. 진짜 똑같으니까 그만해. 진짜 모르겠어. 리얼 족까지. 자, 가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봐. 이때 해놓고 가에서 얘를 뺐어. 봐봐. 이렇게 빈칸만 보고 왜 빼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 따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자, 뺐어요. 뺐더니 올라가라라라 해가지고 나분의 이게 나네요. 다 있다고요. 뭐 가나만 거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끝났네요. 자, 빈칸 넣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음? 자, 이렇게 수학적 비난법까지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네.